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고 이런 게 있어. 자, 3단 논법이 저기 오래전에 아무튼 그렇게 있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논거에 관한 거야. 어? 죽는 거 맞잖아요. 모두가 다 죽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 진짜요? 모두가 다 죽는다. 그건 놔두고 다음에 이야기 다음에. 재밌어 보였는데. A는 B이다. A가 B랑 같다는 소리지. B랑 C가 같다 그 말이야. 요게 1단계, 2단계, 고로 3단계. A는 C다 이런 거. 자,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C랑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2, 3단에 걸쳐서 세 단계에 걸쳐서 A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논리학에서 쓰는 어떤 핵심 표현이야. 어떤 3단 논법이라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시작한 논법이야. 아무튼 그래 똑같이 말하면 여기는 부등식이니까 A가 B보다 크대, B가 C보다 크대. 무슨 결론이야 그럼? A가 C보다 크겠지.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C가 제일 작다 그 소리야. 쉽게 말하면 네. 당연히 A는 C보다 크겠지. 3단 논법이야 이것도. 그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야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한 거야. 그 밑에 써진 것들은. 쉽게 말하면 뭐냐, 부등식의 양변에 어쩐다는 거였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네. 근데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만 바뀐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뭐야, 부등식의 모든 문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 대한 계산이 있겠지. 그러니까 왜? 거기가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해라 그 말이야. 쓸데없는 것들 하지 말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 말이야. 근데 단순하게 숫자를 딱 써주고 그러는 게 아니지. 고등부는 숫자를 써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써주고 문자에다 무슨 조건을 걸어놓고 저게 음수가 양수가를 판단해라 그렇게 주는 거야. 알아서? 자, 중학교는 친절하게 숫자를 다 대부분 갖다 주지만 고등부는 이제 문자를 갖다 주고 저게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판단해라 그렇게 주는 거다고. 자, 그것만 파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숫자 부호는 다 알 거니까.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그렇고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간단히만 정리한다 그래서. 자, 1차 부등식은 식이 다 막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다 정리한 거야 지금.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이야. 고등학생이 식 정리 못하면 어쩐다고? 다시 중학교 갔다 오라고 해? 자, 그래서 식 정리는 이제 이렇게 됐다 하고 1차 부등식이니까 X 숫자 이렇게 오른쪽 정리했다는 거지?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의 해에 대한 거야. 자, 이것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먼저? A를 넘겨요. A를 넘긴다. 나눠. 여태까지 다 정리하느라고 다 정리해놨는데 또 넘겨? 자, 지금 다 정리해놨다고. 네. 답을 구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지금 식이.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했다 그 말이야. 그것은 중학교 내용이니까.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니? A가 0보다 클까? A가 0일까? A가 음수일까? 이렇게 나눠야 된다. 고등부는 말이 없어. 문제에 대해서 미지수로 주면 자기가 그 녀석이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눠주는 게 아니다고 선생들이. 예? 고등부는 자기가 나눠야 된다고. 자, A가 0보다 커. 그러면 이제 이거 부등식 해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지? 양변에 A를 나누면. A로 나누는 거요. 네. 중학교 때 맨날 했잖아. 개수로 나눈다고. 개수가 문자로만 써져 있을 뿐이고 계속 과거에 다 해왔어. 응? 그래서 또 여기서 공부를 하지 말고 좀 잘 재생만 시키라고. 자, A로 나누면 돼 이렇게. 그럼 이거 약분 됐겠지 약분? 네. A가 뭐든지 약분 됐잖아. 그럼 여기는 뭐 A분의 B라고 써졌잖아. 그러니까 좌측은 X고 약분하고 나면 우변은 뭐야? A분의 B지. 네. 이제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이야? 부등호 방향이 네. A가 양수라는 조건이잖아 지금이. 네. A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얘가 양수래잖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아까 1번에서 한 내용이고 중학교 때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해야 해. 자, 0인 경우는 잠깐 놔두고 이제 A가 음수라고 해봐.
그러면 A로 또 나눌 거 아니야? 네. 얘가 양이냐 음이냐가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나누는 것은 똑같아. A로 나눠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나누었어. 그럼 얘는 이제 약분 됐어. 역시 X야. 여기는 역시나 A분의 B야. 내용은 똑같은 것이야. 근데 A가 음수야. 음수로 나누고 있다고 지금.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고? 바뀐다고. 이쪽이 크다 그 말이야. 즉 X가 얘보다 작다. 이것이 이 부등식의 해다 그 말. A가 음수일 때는. 알았지? 이렇게 조건에 맞춰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이제 중학교 때 실천했는데 지금은 문자로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중학교 때는 숫자 갖고 놀았고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은 문자 갖고 이야기하는 거다고 기본적으로. 문자 자체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편하게 생각하자. 자, 이제 이런 것은 편해. 이 두 가지는 편한데 A가 0일 때가 문제지. 자, A가 0일 때 0을 넣어봐 이제. 실제로 0을 넣어봐. 0x 그 말이고 B보다 크다야 이제. 자, 이것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딱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의 해가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의 해가 무엇일까를 지금 따지고 싶다고. 그런데 뭘 또 해봐야 될까 이제? B가 어쩐가를 또 생각해봐야지. 네. B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때는 B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계수로 나눠야 되니까 A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여기가 0인 특별한 경우가 써졌기 때문에 이제는 B가 어떠냐의 상태를 또 봐야지. 네. 자,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 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다?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 반드시 이렇게 나누면 돼. 나눌 줄만 알면 된다. 응? 문자로 써져 있으면. 자, B가 양수라고 해봐. 얘가 양수래. 그러면 내가 추상적으로 양수라는 말이 어렵다. 양수 아무거나 써놔. 그냥 아무거나. 오 그래봐. 양수 아무거나 넣어보라고. 자, 이것의 해가 뭐니 그럼? 0x라는 것은 x 대신에 누구를 넣더라도 곱하기니까 0 아니야. 0이 5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지? 네. 그렇게 되는 x가 뭐가 있을까 그 말이야. 없어요. 없어. 생각하면 아는 거다고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자, 이것은 해가 없는 거야. 이때는 해가 없어. b가 0이라고 해봐. 얘가 0이다 그 소리야. 0. 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0x가 0보다 크다야. x 대신에 누구를 넣었어? 이 값은 좌변은 뭐야? 다 0이지 무조건이? 네. 우변도 0인데 0이 0보다 크래. 없어요. 이 말에 만족하는 값이 없는 거야. 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 이것은 무슨 계산 문제가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드모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X는요? 드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들. 모든 수가 다 해야 0만 해가 아니라. 왜? 모든 수를 다 넣어도 이 값이 0이잖아. 0은 0 이상이다를 만족하잖아. 생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자, 등호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지?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여기가 음수일 때를 보면 이때는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해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여기 같은 경우에 B가 음수다. 얘가 음수 마이너스 3이 아무거나 들어가. 자, 그러면 이것의 해는 뭘까 그 말이야. 뭘까? 자, 얘가 0이기 때문에 음수보다는 크잖아. 어떤 수를 x에다 넣어도 얘가 0이기 때문에 음수보다 커. 이것은 모든 수가 다 되는 거야. 모든 수가 해다 그 말이야. B의 상황에 따라서 답이 틀린 거지. 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자, 이것은 고등식의 기본 내용이야. 이제 앞으로는. 오늘은 여태껏 한 것이 좀 재생이 덜 돼서 생소할 수 있어.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오면 이것은 기본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좀 공부 좀 하고 다니고. 자, 거기 이제 그걸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연립부등식의 뜻과 해. 그래서 자, 우리가 해라는 거 뭐 x 더하기 1이 3보다 크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 알지? 네. 이것도 이양 등식처럼 똑같이 하면 돼. 넘겨서 빼기 1 가고 2보다 크다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이것을 해 표시하는 거.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이렇게. 네. 여기 빗금 쳐주고. 2와 같거나 크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칠해주는 거 알지? 네. 자, 이런 것은 이제 다 과거에 한 거야 이것도. 이제 근데 이제 연립이라는 말은 만약에 연립을 했어. 여기에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이 있어. 괄호가 있어. 이제 괄호가 있다는 거 뭐야? 연립이라는 뜻이고, 연립 방정식 똑같이 연립 부등식 그러면 이제 뭐야?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지. 동시에 찾는 거다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새롭게 써진기만 했을 뿐이고 과거에 이것을 안 해봤을 뿐인 거야 그냥. 근데 연립이란 말은 다 아는 말이잖아. 만약에 아까처럼 요 1번의 해를 얘 해를 구했더니 뭐 x가 2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 해봐.
2보다 크다. 만약 2번을 구했더니 x가 5 이하다라고 나왔다 해봐. 알았지? 네. 1번에는 이거고 2번에는 이거라고 계산이 됐다고 해봐. 네. 그러면 5 이하라는 것은 이렇게 까맣게 칠하고 5 이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 곳이 해다고. 연립이니까. 연립은 둘 다 만족하는 거라서. 그래서 공통인 곳이 어디야? 여기잖아. 이것이 해다 그 말이야. 요 연립 부등식에. 그럼 x는 뭐야? 2보다 크고 5 이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네. 여기는 이렇게 두목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2에서 5까지 이렇게 딱 써주면 이것이 요 부등식의 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이야.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명은 좀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오른쪽에 써져 있는 거 6, 8, 9번에 7-1번에 있는 거 부등식의 기본 성질 막 써진 것들이 자, 그것은 사소한 거지만 어디 거기 3번에 A가 B보다 클 때 3번은 맞아 틀려? 양변에 어떻게 한 거냐?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양변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지. 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인 거지? 네. 자,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5번. 자,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은 이런 것도 다 판단이 가능해줘야 돼. 자, A가 B보다 크면 얘는 어떠냐 이 말. 얘는 얘가 크냐라고 물었어. 어떨까? 몰라요. 자, 얘는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얘가 크니까 얘도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그 말이야.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말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얘가 크면 무조건 이쪽이 크다라고 해야 돼.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돼. 이제 고등학생들은 얘가 크니까 이쪽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고등학생은. 그렇게 쉬운 거면 왜 문제가 되겠어, 그지? 자, 어떤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하나를 생각해봐. 어떤 숫자가 있을까? 안 맞는 거. A가 1이고 얘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봐. 자, 그럼 얘가 크지 양수니까. 근데 제곱을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4잖아. 이쪽이 크지? 네. 이렇게 간단히 알아볼 수 있어.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양수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양수만 생각하는 습관이. 자, 고등부는 기본이 음수도 생각해야 돼. 또 때로는 분수도 생각하고. 자,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는 볼 게 없겠지. 자, 그 중에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699? 699를 잠깐 봐봐. 표현이 간단하게 써져서 이것의 해를 구하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좀 가볍게 써진 것 같아. 이것의 해를 구하라 라고만 했지. 네. 아무 조건을 안 줬어. 이것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만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눠야 된다겠지. x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x의 개수로 나눠야 되겠는데 나누는 녀석이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면 무조건 나누는 거다겠지. a 빼기 1이 양수일 경우. 두 번째 a 빼기 1이 0일 경우. 세 번째 a 빼기 1이 음수일 경우. 이렇게 나누면 돼. 보통 0인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보통 세 번째나 검토하고 양인 경우, 음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세 번 해.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양이라 해봐. 양이면 이것은 약분되잖아. 똑같은 수니까. 네. 약분되면 x지 그냥이. 네. 이쪽은 a 빼기 1분의 a야. 요것에 뭐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안 돼. 그 모습 그대로 쓰면 돼. 자, 근데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크다 그러면 되지. 이때는 얘가 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가 음수다. 얘가 음수야 음수. 네. 음수라는 건 a가 1보다 작다 그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음수로 나누고 있잖아. 음수라고 한다면 뭐 역시 약분하면 똑같이 얘고 얘는 똑같이 얘야. 근데 음수로 나눈 결과니까 요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면 이것에 해다 그 말이야. 네. 무슨 말 하는지만 깨달으면 돼. 이것은 설명용이야 그냥. 이것은 다음 시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a가 1이다 그 소리야. 얘가 0이다 그 말 a가 1이다. a 대신 1 넣어보는 거지. 1 넣으면 이거 0x 아니야. 0x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써. a가 1인 경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네. 이 경우에 대한 거야. a가 1이라는 소리는. 또 이것의 해가 뭐라고? 없어요. 아까 했잖아. 저거 새는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해줘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것은 가벼운 건데 그것도 그냥 볼 거야. 자, ax 더하기 1 a 제곱 빼기 x라고 해서 이것의 해를 구하래. 자, 해를 구하라 그러고 1차 부등식 썼으면 이유 불문하고 빨리 x는 왼쪽으로야. 자, 이거 넘어가면 1x지? 네. a 더하기 1x가 보이는 거고 이거 넘어가면 넘기면서 불필요한 식을 빨리빨리 간단하게 정리해.
넘어가면 a제곱에 빼기 1 간다는 거 보이지? 네. 빼기 1인데 이걸 a제곱 빼기 이렇게 쓰고 있지 말라고. 네. 왜? A 더하기 이런 것은 합차 중학교 2학년 계속 배우고 있잖아. 합차가 보이면 그냥 바로 넘기면서 a 더하기 1, a 빼기 이렇게 써버려야지. 이걸 또 a제곱 빼기를 써놓고 다시 또 합차 밑에 또 쓰고 부르지 마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이런 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잖아. 에?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해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를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건데, 나눌 때 항상 뭘 생각한다고? 요 녀석의 범위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또 따져주라 그 말이야. 알았지? 자, 이거 이제 a 더하기 1이 양수인 경우, 두 번째를 음수인 경우를 하라고 했을 때, 음수인 경우, 세 번째를 a 더하기 1이 0인 경우에 하라고 해. 요게 양수다 그 말이 넘어가면 뭐냐? 다른 말로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네. 이렇게 그냥 써놨어. 얘가 양수고 뭐 어쨌든 양수로 나눈다는 소리야. 그러면 약분, 여기도 약분, 여기 남은 건 x, 남은 건 a 빼기 1 그대로 써 그냥. 그리고 양수로 나눴다 방향이 안 바뀐다 이것이 해다 그러는 거야. 이 경우는 얘가 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음수인 경우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 약분하면 이거잖아. 이거 약분하면 이거지. 네. 똑같은데 방향 이야기야. 음수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로 틀어줘라 이것이 해다. 이때는 이것이 해다 뭐 그 말이야 그냥. 얘가 0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 때지. a가 마이너스면 여기 0x고 0x 그대로 써봐. 0x. 얘는 이제 a가 아니 뭐 얘가 0이니까 얘도 뭐냐? 얘도 0이지. 네. 0 곱하기니까 얘도 0이지 그냥. 네. 요렇게 생긴 거지. 네. 얘가 0일 때는 요거야 정리하면 이것의 해가 뭐라고?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쓸까? 0x는 0 이상이 맞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해당.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답해주기. 자, 오늘 예제까지 딱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다시는 설명을 안 할 정도가 돼 있어야 돼. 네. 연립 1차 공식. 자, 고대 108까지 잠깐 보자. 써보자. 아, 여기 문제가 많이 없구나. 절대값은 시간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 뭐야? 쉬어야 돼? 방금 소름 끼쳤어요. 자, 이것도 미루면 다음 시간에 또 엄청나게 또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니까 절대값만 다음에 좀 설명하고. 여기는 다 이제 기존 내용 가지고 하는 거라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는데 2분이면 돼. 알았지? 네. 자, 4번을 봐봐. 연립 1차 부동식. 아까 이야기했지? 연립 1차니까 뭐야? 1차식 두 개가 1차 부동식 두 개가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거 그 말이야. 네. 아까 기본 설명을 했잖아. 네. 그대로 하면 되고. 거기서는 좀 특수한 해를 써놨어. 특수한 해. 특수하네.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하나는 a와 같거나 작다. 이제 여기서 풀었더니 하나는 a와 같거나 작고 하나는 b와 같거나 컸는데 그것을 나타내 봤더니 이것은 이제 문자로 설명하는 거야 그냥. 네. 자, 문자로 a와 같거나 작다인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 b와 같거나 큰데 이렇게 되더라. 해를 이렇게 표시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연립부동식의 해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게? 어떤 교집합이 없어. 공통인 부분이 없잖아. 따로따로잖아. 공통인 게 없으면 이것의 해는 없다 그런다고. 연립부동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을 여기다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 b 이상이다 그런데 b가 마침 여기가 만약에 여기 뭐야? 여기 잡고 여기는 이렇게 됐다 해봐야죠. 요거 두 번째 것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야기야.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 마침 b가 여기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노란색이 b의 해를 표시한 그 두 번째 그 해라고 해봐. 하나는 얘는 등호가 없지 지금이. 네. 등호 없고 얘는 등호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마침 이렇게 b가 여기 b가 a랑 같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숫자 자체가.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해가 뭔 거지? 없어요. 자, 이때도 공통이 없는 거야. 한 녀석은 뻥 뚫려 있잖아 이 숫자가. 한 녀석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공통이 없는 거지. 이것도 네. 이것도 교집합이 없는 거야. 해가 없어. 이것도 해가 없다.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 그러면 해는 뭐지? 여기도 까맣게 칠해져야 되겠지 이제. 네. 그럼 해는 뭐야? a 자체가 해지. 그때는 x는 a 그러는 거야. 네. 우리가 부등식이라 해서 반드시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다 보니 그냥 x는 누구 방정식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특별한 경우에는. 자, 저런 것도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거기에는 그런 말을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7-5번에 그것도 이제 다음에 좀 추가로 설명할 거 있지만 아까 이제 3단 논법처럼 뭔가 비슷하게 생긴 표현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고. 네. 이것도 연립이야.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런 게 했잖아요. 이 녀석은 B는 C 이렇게 생긴 연립방식 풀었었잖아요. 네. 이런 거 연립 방정식 그러잖아요. A가 B랑 같다, B랑 C가 같다, A랑 C가 같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연립하면 된다겠지? 네. 방정식에서. 자, 부등식에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만약에 굳이 말한다면 A가 B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 B가 C보다 작다도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A가 C보다 작다도 있지? 네.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얘가 제일 큰 녀석이니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 자, 근데 그렇다고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연립하면 될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데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연립해도 될까? 그런데 자, 부등식의 성질상 요것은 연립하면 안 돼. 이제 방정식하고 좀 달라서.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등식은 어떤 범위 관계가 있어서 바로 이웃한 두 개 요렇게 한 번만 연립해야지 요거까지 연립하게 되면은 성립하지 않는 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요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네. 자세한 것도 다음에 보고. 일단 이런 연립부등식은 요렇게 한번 분리시키면 된다고 말이야. 그 두 개를 연립부등식 풀면 된다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앞에 이런 것도 그냥 연립부등식이다. 그 정도만. 알겠지? 네. 자, 잠깐 땡크.